오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사진 속 제주 다시 보기. 오늘도 아버지를 따라 제주 곳곳을 찍고 있는 고경대 작가와 함께합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디로 떠나볼까요? 먼저 아버지 사진 먼저 보시죠. 네. 박아름 아나운서는 이 사진 보고 어딘 것 같으세요? 글쎄요. 사진만 보고서는 딱 어느 폭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중문 베린네 폭우 얘기를 좀 했었는데 베린네 폭우와는 또 다르네요. 저도 처음엔 이곳이 제주의 폭우인 것 같긴 한데 어디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장소를 찾지 못하는 사진으로 분류해놨는데요. 어느 날 우연히 이 사진을 확대해서 찬찬히 보다가 나무에 가렸던 멀리 보이는 전경이 어디선가 봤던 곳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가 굴매오름 작업을 한 후였거든요. 그래서 그 장소를 찾게 되었는데요. 사진을 좀 확대해 보시죠. 네, 아무래도 사진을 확대해도 나뭇가지에 가려져서 잘 보이진 않거든요. 어떤 오름이었나요? 예, 저도 잘 안 보여서 좀 확대해서 찬찬히 보니까 오른쪽 동그라미 부분이 저희가 2주 전에 봤던 굴매오름으로 보였고요. 그다음에 왼쪽을 확대해 보니까 삼방산인 것 같았어요. 그렇다면 이 지경은 굴매오름을 바라보고 해안가에서 따라가다 보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예래동에서부터 해안가 포구를 따라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 베린네 포구 서쪽에서 보니까 이런 지경이 보이는 것이었어요. 네, 지난주에 봤던 베린네 폭우에서 서쪽을 본 모습이군요. 지금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한데요. 사진 보여주시죠. 제가 찍은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폭우에 저 나무가 사라져서 굴매오름과 삼방산이 멀리 보이는데 이것에 맞춰서 찍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라진 나무처럼 폭우의 모습도 없어졌더라고요. 이곳이 전형적인 제주 폭우였는데 제가 찍은 2018년에 이곳은 방파제와 요트 정박 마리나 항구로 변했더라고요. 이 폭우 위로 또 해안가 공연장도 들어서 있었습니다. 네, 진짜 이렇게 보니까 같은 곳인지 모르겠는데요. 사진계 참 대단하십니다. 매주 옛 제주의 모습과 달라진 모습을 사진으로 함께 보는데 큰 변화가 없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자연 지형 빼고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이번에도 산방산과 굴매오름이 단서가 돼서 이곳을 찾을 수가 있었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 사진에 멀리 보이는 작게 보이는 그 배경도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어요.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좀 전에 본 아버지 사진하고 비슷한데요. 각도가 조금 다릅니다. 저희 아버지가 필름 카메라로 툭툭 파노라마처럼 찍는 습관이 있어서인지 다른 각도에서 찍은 베린네 폭우 모습이 있더라고요. 제 사진하고 보면 어떤가요? 전혀 같은 것 같지 않죠? 네, 폭우가 요트 선착장으로 변한 게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많이 바뀌었네요. 맞습니다. 또 마을 사람들이 그 돌을 쌓아 만든 방파제는 없어지고요. 그 자리를 콘크리트가 메꿨습니다. 이곳을 찍은 다른 사진도 보시죠. 네, 뒤에 마을이 포인트인 것 같은데 자막 컨닝하니까 베린네 마을이라고 표기돼 있는데요. 제가 베린네 마을은 처음 들어보거든요. 예, 지금은 없는 마을인데요. 이곳은 바로 베린네 하구에 있는, 그러니까 베린네 오름 끝자락 등성이에서 바다 쪽으로 조성된 마을인 베린네 마을입니다. 이 베린네 마을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요. 기록에 의하면 이 마을은 100년 전, 그러니까 1800년대에 경주 김씨, 김해 김씨, 고부 이씨, 원주 원씨, 남평문 씨, 평택 임씨 등이 설촌해서 마을 포구에서 어업을 익힌 마을이고요. 여름 피서지로도 유명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문 관광단지가 개발되면서 집과 땅이 강제 수용됐고 이 일대가 이제 관광단지가 들어선 거죠. 네, 지금 이 일대가 제주의 대표 관광지잖아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한 마을이 사라졌다는 게 안타깝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한데요. 네, 제가 찍은 게 아버지 사진처럼 1대1 이렇게 해서 찍으니까 이곳 바뀐 정황을 제대로 보여줄 수가 없어서 저는 파노라마로 이 지경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포구에 1990년대에 요트 마리나 시설이 들어서면서 포구가 없어질 운명에 놓였다.
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주민들이 나서서 그 옆으로 포구를 작게 새로 만들었고요. 지금과 같은 작은 어항을 보시는 바와 같이 작은 어항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요. 이런 내용이 이제 유적비가 있는데 거기 적혀 있더라고요. 네. 이 유적비는 베린네 마을 주민이 마을 중문 마을회를 만들고 이곳에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포구는 중문 마을회 이름으로 운영되는 곳이고 건너편 요트 마리나 시설은 관광단지 쪽으로 넘어가고요. 그런 사정을 유적비의 기록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베린네 마을의 추억이 있으신 분들은 또 과거의 추억을 회상하는 귀한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어린 아이들의 사진 준비해 주셨죠? 네, 오늘은 1950년대에 찍은 제주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같이 보시죠. 아, 뒤에 초가집이랑 옆에 집만 보더라도 정말 오래된 사진이라는 게 느껴지는데요. 네, 이 사진은 아버지 사진 중에 몇 안 되는 1950년대로 추정되는 사진입니다. 안타깝게도 아버지가 찍은 1950년대 사진들이 좀 있었는데요. 집에 불이 나면서 거의 없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안 되는 1950년대의 제주 모습을 볼 수 있는 사진인 것이죠. 사진을 보시면 장작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 위에 아이들이 앉아 있죠. 그 뒤로는 촐이라고 부르는 소목이 풀을 쌓아놓은 것이 누울이 보이네요. 아이들이 입은 옷을 보면 남자아이들은 뭐 인민복 같은 그 옷을 입었고요. 네. 여자아이는 치마 저고리 머리 모양이 50년대 스타일이었던 모양입니다. 이때 저 장작은 말렸다가 오일장에 나가 땔감으로 파는데요. 당시는 땔감이 귀해서 중산간에서 장작을 해다가 짊어지고 시에 와서 오일장에 내다 파는 여자 삼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당시 집안 살림의 주 수입원이었겠죠. 사진만 보고 추정해 보면 엄마가 아이들한테 저 장작 말린 거 지켜서라 하니까 아이들이 그 근처에서 놀면서 장작을 지키는 모습인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정말 귀여운 모습인데 이 사진 보니까 당시에 장작을 팔아서 생계를 잇던 제주 생활상도 느낄 수 있겠네요. 다음은 어떤 사진이죠? 방금 본 사진이 이제 농촌 풍경이라면 이 사진은 시의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예. 네, 같은 시대인데도 모습이 참 다릅니다. 멋진 신사분과 꽃가옷 입은 어린이들인데요. 예. 이 사진은 당시 칠송통 거리를 걸어가는 가족 같습니다. 딱 보기에도 저 신사분이 멋쟁이죠. 네. 이 사진 이 사진을 보신 몇몇 어르신 말씀에 하면 당시 제일 큰 인쇄소 사장님과 가족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진의 거리는 당시 칠송통이라고 부르는 지금의 칠성로인데요. 길이 포장되지 않은 맨 땅의 흙길이네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장안여관, 화신사 양복점, 올림픽이라는 간판이 보이는 가게들이 있고요. 저 뒤에 드럼통 같은 것이 방화수인데요. 다닥다닥 붙어있는 목젖집에 불이 나면 바로 끌 수 있도록 길거리에 저렇게 드럼통에 물을 담아둔 것이라고 합니다. 네, 예. 네, 다음 사진 볼까요? 네, 무슨 큰 행사라도 열렸는지 다들 모여서 구경하는 모습인데요. 네, 이 사진을 찍은 연대는 확실히 압니다. 1956년 사진인데요. 왜냐하면 제 부모님 결혼식 당일날 찍은 사진이거든요. 예, 이 사진은 저희 아버지가 찍은 사진이 아니고 그때 결혼식장을 찍으셨던 부종희 선생님이 찍은 사진인데요. 교회에서 잔치가 벌어지니까 시장통 아이들이 다 구경을 온 것 같았어요. 어떻게 보시면 멀리 교복 입은 여학생도 보이고요. 목도리를 두른 아이들. 그러니까 1950년 당시에 제주시 사람들의 옷차림을 볼 수 있는 사진인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오늘도 좋은 사진과 이야기 준비해 주신 작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